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가 0.15, 나스닥 0.48%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AI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은 마감 시한이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월 30일, 미국은 9월 30일이 오늘 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밤까지 협상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최소 7명 정도가 지지가 있어야만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네요. 민주당이 결국 키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뭐 대승적으로 합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합의를 볼 때는 시한을 남기고 합의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냥 합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시간을 끄는 것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가 그래서 민주당 그 지도부와 미팅을 한다고 하죠. 아마 오늘 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하게 되면 일단 공무원 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예전에 S&P가 그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국 신용도 강등이 않고 미국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이 부분을 이제 무시하고 있어요. 그냥 합의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니란 생각인가 생각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시장은 AI주들이 또 시장을 이끌었어요. 얼마 전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 제롬 파월 뭐 이런 사람들이 AI에 관련해서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고평가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바클레이스라는 곳에서 투자은행이죠. 여기서 뭐 AI 관련 설비 투자가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 리포트를 내면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2.5% 오르고 또 AMD도 1%,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거의 4% 오르면서 뭐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다가오는 지표하고 FOMC가 되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금리 인하 한 후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연말까지 0.50bp까지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률이 거의 뭐 60%대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80%였는데 점점 떨어져서 이제 60%대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금리 인하는 고용지표였죠.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지표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그때 애틀란타 연원청의 라파엘 보스틱 그 연원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일단 금리 인하 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이 발언을 했었는데 분명히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신중로로 바뀌어서 이제 지표 나오는 거. 지난번에 고용에 의해서 금리 인하했다면 다가오는 고용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0월 3일부터 휴장이잖아요. 2일까지 그 목요일까지 정상 거래되고 3일 휴장인데 3일 밤에 비농업 부분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은 4.3%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이 5만 1,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달에 2만 2,000명 대비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예상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냐라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또 지난번에 금리 인하 한 것도 고용 관세로 인한 뭐 일회성 뭐 이런 표현을 좀 썼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 안 하게 되면 시장이 약간 부담스러워지죠. 왜냐면 지금 AI주들이 시장을 받쳐준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죠. 요번에 10일까지 거의 휴장입니다. 10일 이후에도 뭐 토요일, 일요일 또 휴장 쉬기 때문에 거의 뭐 열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흘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일단 그 지표의 발표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뭐 연준의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우와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뭐 다우는 그냥 여기서 긴 상황이 됐죠. 나흘 만에 반등을 주는 이틀 연속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그런 흐름입니다. 월봉상으로 꽉 찬 스트라이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펼쳐냈는데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현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뭐 급락을 했더라고요. 3%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3불인데 왠지 모르게 옛날 트럼프 40불 때 볼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54불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통 양을 한번 들고 양을 하단선값인데 하단선값이 43불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유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죠. 이게 하락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결코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죠.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하기 때문에 이것 뭐 양면성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BOJ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BOJ가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 금리 인상을 한번 해서 시장을 한번 초토화시켰었죠. NK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그쵸? NK 트레이드. 예, 근데 9개월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60% 나오고 있습니다. 60%. 지난주에 9월 그 BOJ 회의 때 의원 2명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그 바로바로 붙어 있으면 시장에 충격이 좀 오히려 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길게 있다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대비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미리 뭐 그 물량을 털어서 돈을 갚아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BOJ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에 그러니까 내달이라는 것은 이제 10월달에 이제 내일부터 10월달이죠. FMC BOJ가 시장을 흔드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해버리고 일본은 금리 인하 해버리고 하면은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셧다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아마 그 장중에 나오겠죠. 트럼프하고 민주당과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서 시장을 끌어오는데요. 선물에서 한 1조 정도 매수를 해서 강력하게 끌어올린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사실은 윗끌림 안겼죠. 윗끌림 안기에는 참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있는데요. 어저께는 외국인마저 도와주면서 좀 시장을 이끌어준 형국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외국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급 동향을 보시면 퐁당퐁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주질 않고 있어요. 수급이. 그 얘기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 지난달 24일, 29일 날 우리나라 국채에서 외국인들이 10조 이상 매도를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왜 국채에 매도를 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약간 부담감이 있다는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도 아마 고점에서 한 방향으로 하지 않고 퐁당퐁당 매매를 하는 그런 과정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코스피가 현재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5일선 밑에서 움직임 보고 있고요. 또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관세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관세가 25%잖아요.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협상하러 가서 뭐 선물도 안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선물도 뭐 선불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일본이나 유로존이나 전부 15%로 낮췄는데 우리만 못 낮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경쟁력에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어떤 뭐 채권 매도
그런 부분이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왔다리 갔다라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수급적인 구조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기관이 매수를 유지하는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는 이슈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시겠죠? 상법 개정안. 그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다른 거는 뭐 기업의 실적 이런 건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